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석경 추명가 198번 보겠습니다. 재성 제록도화 노원겁은 인첩치부자랑하고 사주도화 급비형은 처첩송사 폐가한다. 제록도화를 놓은 사주는 처로 인해서 치부 부자가 되고 사주의 도화살이 비급을 보거나 또는 도화살이 형을 맞을 경우에는 처첩을 통해 가지고 송사를 하거나 또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폐가 망신할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제록도화라는 것은 도화가 재성에 해당된다는 뜻인데 재성이 록을 뒀다는 이야기니까 재성이 걸록을 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뭐 이렇게 을묘를 뒀다고 하면은 도화가 해당되는데 도화가 이렇게 묘가 도하면은 을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을 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화가 재성에 해당됐다고 해서 내가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도화가 나한테 어떤 사주에서 역할을 하느냐, 즉 사주에서 희용신이냐 기구신이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도화를 좋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도화를 내가 능히 통제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 내가 이 도화살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재성이라도 이 도화가 나한테 기구신에 해당되고 또 내 사주에서 전반적인 구조와 배합을 탁하게 할 경우에는 또 반대로 오히려가 재성이 좋지 않게 쓸 경우에는 처첩으로 인해서 내가 도화로 인해서 오히려 폐가 하거나 또는 실패하고 또 탈재, 분재,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한 사주에 이제 도화살이 비경급제를 만났다. 비경급제는 분재, 탈재 또는 극재해서 내 재물을 분재 나눠 가지고 내 재물을 이탈 분리해 나가고 뺏어가고 내 재물을 극하는 요소가 이제 비경과 급제죠. 그래서 도화가 비경급제가 되었다. 비겁이다고 할 때는 도화 이 처첩으로 인해서 내가 이 도화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겁, 그죠? 이게 도둑을 둔다는 의미처럼 내가 재물을 빼앗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겁은 항상 비근급제가 많으면은 쟁제를 하죠. 쟁제. 그래서 비겁이 쟁제를 한다는 의미는 많은 경쟁자들이 죄를 가지고 다툰다는 의미니까 그것은 송사의 의미가 되겠고 또 도화가 비겁이니까 이 처첩으로 인해서 처첩이 나한테는 이렇게 쟁제 내 재물을 가지고 다투어야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처첩 송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은 서로 분쟁, 관제, 뭐 구설, 시비, 송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화가 형이 되니까 도화로 인해서 이런 관제구설 시비 송사가 걸리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도 비겁이 내 사주에서 아주 안 좋게 쓰이는 신앙사주에서 비겁이 흉신으로 쓰일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왜? 비겁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거니까 그러하다. 잠깐 예시를 보게 되면 아래 예시처럼 해월의 임수죠. 그래서 수가 강한 사주죠. 걸록격으로서 급제를 띠고 있고 지지에 또 이렇게 해자축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이제 자가 공엽되었습니다만은 축토는 털어보지 마시고 해자축 방합이죠. 그런데 자가 없더라도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천간 유인력으로 자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해자축으로 똑같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천간에서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수국으로 봐라 이런 이야기죠. 임수가 물은 넘치는데 일단 차가우니까 병화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글자죠.
그리고 다른 시간도 아니고 오시에 병하니까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높이 솟은 태양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 앞에 이렇게 비겁이 두 개나 놓여 있고 강력한 월진 연지의 힘을 받아서 급제가 흑운차일 흑구름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태양을 가리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이 병화 태양을 뺏길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된 이런 병화의 양기를 흡수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내 사주에서는 이렇게 임목이 아주 멋지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해서 식신생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놈 화국을 형성해서 병화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제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관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탕기호 물이 많으면 호랑이 한 마리만 있어도 불이 꺼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뭐 무토 같은 경우 와서 또 무게합으로 또 이렇게 제어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일재 재성이 하나가 급지한테 노출되어 있어도 그 뿌리가 원체 생지 왕기로 작용하고 또 이렇게 국을 형성되어 있으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연의 삼합, 사유, 축이 지살, 장성살, 화개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지살 다음에 있는 글자가 사 다음에 오죠. 오가 도화살, 즉 연살에 해당됩니다. 한지살, 뭐 연살 같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목욕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가 도화살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가 도화살에 해당되면서 병오로 이렇게 왕기를 두고 있고 또 도화가 나한테는 한겨울의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는 처와 또는 여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성도화로서 처첩치부 처로 인해서 내가 좋은 결과와 돈을 얻을 수가 있다. 부를 이룰 수가 있다. 반대로 신월의 개수입니다. 가을에 수수통원해서 끝도 없이 물이 이렇게 펑펑펑 솟아나는 물이죠. 수가 강합니다. 다시 태어났네요. 임자도 있고. 온통 수죠. 용신은 물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무토로 용신을 취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음기가 많으니까 양기가 필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토에 또 미중정화의 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도화가 일지에서 볼 때 삼합, 해, 묘, 미에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라고 했죠. 여기서 두 번째 지살 다음에 있는 해 다음에 자죠. 자가 도화, 그리고 도화 이렇게 해당되죠. 근데 이 도화가 나한테는 이 사주에서 병이 뭐예요? 급제가 병에 해당되죠. 물 막아야 되는데 자꾸 물이 넘치게 되니까 병이 될 겁니다. 그것도 양인입니다. 그래서 급제, 양인, 도화가 내 사주에서 흉신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축이 와서 축미충 때려버리면은요,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노출되는 적시 정임 합거 정임 합거해서 내 돈, 처, 재물, 아버지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내 재를 뺏어 먹는 이 글자들이 뭐다? 도화에서 떴다. 즉 비견급제 양인 도화다. 이것이 흉신이기 때문에 비견급제 도화 처로 인해서 첩으로 인해서 뭐 도화는 주로 처보다는 첩으로 이야기해요. 도화는 주색이니까 그래서 첩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도화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즉 주색, 색정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폐가 망신하는 사주다. 그래서 꼭히 뭐 비겁이다 또는 제록도하다 이걸 떠나서 내 사주를 분석해서 그 글자가 내한테 이로운 글자인지 또 그 글자가 근황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화가 나왔으니까요. 뭐 이런 자료도 한번 봅시다. 인수도화. 인수도화는 인수는 모친이죠. 그래서 인수 어머니가 미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거에는 어머니가
도화라는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실로 오셨나, 어머니가 이제 첩으로 오셨나 이런 말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미인이시니까 또 어머니가 재혼하셨나, 또 어머니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으시다, 어디 가더라도 좀 미모가 출중하시다,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오랜 연애 결혼을 하셨다, 이렇게도 보려할 수 있습니다. 또 도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남자들한테 또 프로포즈도 받을 수 있고, 또 도화를 스스로가 또 타겠죠. 때문에 어머니께서 정의 애환이 있어서 사랑에 대한 이별 또는 분리 또는 이제 재가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 뭐 좋게 쓰면은 또 뭐 그닥 나쁜 의미는 아니죠. 어머니께서 도화니까 뭐 미인이면은 딸도 미인일 수 있고, 또 어머니께서 도화 분야에 종사하신다 이런 것도 됩니다. 뷰티 분야에. 비겁이 도화다. 역시 비경급제가 좋지 않게 쓰일 때는 비겁은 내 돈을 탈제, 분제, 극제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내가 이탈, 분리당하고, 또 그러다 인해서 내가 도화를 통해서 비겁 도화기 때문에 내가 파산하거나 또는 비겁은 극제를 하겠죠. 그래서 제는 뭐다? 제는 또 내 부친도 되지만 비겁이 도화니까요. 나의 남편을 뺏어가는 경쟁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 내 남편의 이탈을 볼 수도 있겠다. 식상이 도화다. 식신상관은 특히 강하게 되면 이제 관을 치죠. 그래서 식극관에서. 때문에 식상이 도화 같으면 조금 해프다는 의미예요. 또 식상도 성을 이야기하고 도화도 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식상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제구설이 따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관을 치기 때문에 삭관, 나의 관직이 삭탈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고, 또 직장 내에서 구설수로 인해서 내가 징계 파면 당할 수도 있다. 여명은 식상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주 도화 끼가 있고, 또 연예인처럼 이쁘고, 또 색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제록 도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재성이 도하고 또 그 재성이 강하면서 내한테 용희신으로 쓰일 경우에는 소실축제, 소실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축적할 수가 있고, 인처치부, 처로 인해서 돈 벌고, 그리고 재성은 부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친이 도화에 해당된다. 즉 부친이 풍류가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죠. 정관이 도화다. 그리고 정관이 나한테 좋은 글자로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관, 즉 나의 도화가 정관, 내 성gin에 관여해서 내조로서 내가 사회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남자 사주에서는 정관이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식이 도화와 관련 지은 그런 처세가 있고, 여명에서는 이제 정관이 남편이 해당되죠. 그리고 남편이 도화, 아이돌이다, 남편이 이쁘다, 남편이 어리다, 남편이 또는 도화, 좀 주색이 있다 때문에 부군 작첩, 또는 내가 도화 끼 있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애 결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살성도화, 정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좋게 해석되는 경우인데, 사주에서 살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편관칠살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관칠살이 나한테 공신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고 치고 들어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칠살이 나한테 좋지 않게 도화로 작용할 때는 도화를 통해서 내가 살을 겪게 된다는 의미죠. 때문에 내가 도화, 사랑병으로 인해서 몸을 갖다가 다치는, 그래서 관제라든가 또는 고소, 고발, 이런 또 심하면은 심병, 병원에서 또 병을 앓게 되는 이런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 네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식이 색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명의 살이 남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남편이 살성으로서 도화에 해당되니까 남편이 도화를 즐긴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글자가 나한테 살로서 치고 들어오니까 나한테 항상 배신 때리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다. 일지도화, 일지는 내 몸이고 또 나의 아랫돌이고, 또 일지는 배우자 자리죠. 때문에 연애 기준으로 해서 일지가 도화일 경우에는 내 처궁, 내 배우자 궁이 도화기 때문에 도화는 바깥 여자 또는 또 애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내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인 일지 배우자궁에 애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인과 동거한다, 작습한다는 뜻이고요. 여명에 있어서도 일지도하니까 내가 일지의 부정적인 사랑에 씨앗을 두고 있다는 의미니까 여명에 사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일지는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도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끼가 있다 또는 배우자가 처벌둔다 뜻이에요. 흔히 일지도하는 나 아니면 내 배우자의 바람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월령도화는 월에 도화가 있다는 뜻이죠. 연에서 볼 때 월에 도화니까 월은 부모 자리죠. 그래서 모친이 아름답다, 모친께서 현숙하시다 이런 뜻이고, 또 모친 외에 어머니가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도화라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또 어떤 도화가 또 부정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정식적인 여자가 아니고 어떤 아버지한테 부정적인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재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재취가 되면은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나까지 미치게 되면 월령이 도화로서 나의 부부 인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모전 여전으로 편야도화, 시에 있는 도화를 편야도화라 그래요. 편야도화, 야외에 있는 도화니까 아무나 꺾기 쉽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월령 도화는 담장 안에 있는 도화니까 보호받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편야도화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있는 야외 도화라고도 하기 때문에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그래서 향락이나 또는 유흥가에서 종사하는 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유부, 어린 남자라든가 어린 여자와 인연이 있다. 시라는 의미 자체가 어리다, 자식 같다, 또는 후배, 또 연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신랑, 남편 또는 어린 신부와 인연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원내도화는 결국 또 역시 월을 의미합니다. 원외도화는 시를 이야기하고 때문에 월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부모 자리고 또 내보다는 윗선의 자리죠. 때문에 유부남녀와 사통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도삽도화는 년을 의미하는 거죠. 도삽도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은 연상녀라든가 또 나이가 많은 또 노랑, 늙은 신랑과 인연이 있다든가, 또 년은 인생의 건묘화실에서 초년을 이야기하죠. 때문에 초년에 일찍이 내가 풍류를 즐기거나 일찍이 여자를 알거나 해서 주색에 빠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형살도화는 오늘 공부했죠. 도화가 형살에 되어 있으니까 도화는 생식기, 형은 또 이제 병환, 사고, 수술에 해당되니까 생식기 수술 또는 생식기에 성병을 앓는다든가, 또 도화는 사랑, 형은 병이죠. 사랑병, 사랑 다툼, 사랑 전쟁, 형은 서로가 상처를 주는 도화로 인해서 찢고 뽑고하는 거죠. 도화에 형살이 있으니까 도화로 인해서 관제구설, 성병, 그리고 주색적인 폐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꼴랑도화는 청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신합을 청간에 하고 있는데 병자의 신묘시 같으면은 이렇게 병신합, 청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하는 사이죠. 그래서 간합지형, 청간은 합하고 지지는 형한다. 이럴 경우에는 황음, 수치를 모른다. 지나치게 음탕하다. 그래서 성병이라든가 또는 도화로 인해서 서로한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그야말로 물의 안에 가까운 도화질을 한다. 유년도화, 연에서 들어오는 도화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예를 들어서 갑년을 만나가지고 일간이 합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또 처첩으로 인해서 폐지할 수가 있고 이성구설이 있을 수 있다. 도화가 생왕이 있다. 도화가 생지, 왕지에 있어서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강하게 되면 도화를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화가 생왕지에 있어서 강하면은 이 도화가 나한테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용희신이 되어야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아주 용모가 수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내가 도화 어떤 정이 많아서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매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도화가 사지, 절지 있으면 도화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화를 아름답게 쓰기가 어렵고 다소 좀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가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처세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하의 그런 도하로 인해서 좋지 못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도화가 공망이다. 도화가 있기는 있는데 공망으로서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화를 자제 극기한다는 뜻이고, 하지만 이때 충을 당하게 되면 다시 음행이 일어난다. 도화가 양인이다. 양인은 프로, 선수 또는 양인은 칼이죠. 그리고 또 도화가 있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내가 도화를 선수처럼 밝힌다. 또 도화를 어떤 극단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몸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또 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끝없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색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명을 다치게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도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